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제 정세 그리고 엄청난 레전드 트레이더가 유튜브를 복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그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이게 진짠가 싶었습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그 AI 얼굴이랑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채널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옛날 기억이 납니다. 대구코인님 레전드 트레이더 말 그대로 이제 코인판의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전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로 따지면 창펑자오가 있으면 국내 트레이더의 어떻게 보면 아서웨이즈 같은 창펑자오 같은. 근데 보통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번 트레이더들은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개설을 안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면 그 다음 게 생각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워졌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나만의 그 이제 그 트레이딩 그 코린이들 해가지고 뭐 트레이딩 팀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그런 팀으로도 뭐 이제 많은 금액을 운용하는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이제 뭐 교육 쪽이나 이런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은퇴한 트레이더인데 뭔가 좀 그래도 이제 이쪽 시장을 어떻게 또 벗어나겠습니까? 앞으로 크립토 시대가 오는데 제가 볼 때는 대구코인님도 아마 그러지 않으실까. 어. 말 그대로 이제 코린이도 살리러 온 메시아 같은 분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 선물 트레이더들은 대응하는 속도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미리 선지자 같은, 선구안, 선구안. 미리 미래가 그려져. 미래가 그려지니까 일단은 포지션을 미리 잡아두는 겁니다. 음. 그 인내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방향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러 가지 지표들과 데이터와 내 경험치를 누적해서 누적된 것들을 보고서 이거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또 이제 코인 시장에 내가 세력이 있지 않는 이상 당장 바로 앞에 눈앞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방향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독보적으로 엄청난 재앙 같은 일들이 있었을 때를 정확하게 적중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코리니들을 살리러 왔다. 어, 메시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메시아. 제 기억으로는 2017년 처음에 제가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눈팅을 했어요. 도움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대구 코인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낙 또 이제 그 개인주의적인 그런 것보다는 뭔가 조용조용히 좀 이제 좀 낯도 많이 가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2017년에 불장 끝나기 전에 어, 불장 끝나기 전에 뭐 이제 XP부터 해가지고 트렌드한 이런 순환 펌프 되는 것부터 그때는 이제 BTC 마켓 그리고 2018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뻔토큰이었나 뻔토큰 이게 뭐 이제 보따리 하는 메타가 있었어요. 보따리 메타 보따리 메타가 있었는데 보따리 메타라고 해서 이제 그 거래소에 이제 갭 차이가 있어가지고 빠르게 이제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 긁어와가지고 싼 곳에서 긁어와서 비싼 곳에 파는 아비트리지라고 하죠. 그리고 2019년에는 이때부터 아마 선물판을 오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이제 비트맥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2020년에는 메로나빔을 피하셨고 2021년에는 이제 양적 완화, 유동성장. 진짜 뭔가 좀 트렌드함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트렌드함에. 저도 좀 놀랐던 게 결국에 나중에 가면은 그 방향대로 가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방향이 뭐 저와 같을까요?
저는 비트코인 1000달러 보고 있는데. 아, 비트코인 1000달러? 아, 10,000달러, 20,000달러? 어쨌든 엄청 트렌드함의 정석이면서 이제 리더보드. 음, 거의 한 진짜 한 수천만 원으로 200억 이상. 그러니까 수백억 자산가였어. 수백억 자산가. 근데도 유튜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겁니다. 선한 영향력. 아, 놀랐습니다. 어, 놀랐어요. 레전드 트레이더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한다니. 마치 아서웨이지가 예를 들어서 막말로다가 그, 그 유튜브 채널 해가지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 예를 들어 바이낸스에서 포지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레전드 트레이더. 음. 근데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앞으로 시장에 엄청난 대폭락 상황이 오겠구나. 어, 이렇게 또 이제 신호를 주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에도 코인 시장 한창 이제 다들 불장이니 가즈아 하는 시기에 미리 본 거예요. 미리 이 시장은 폭락을 할 것이다. 2021년 한 말쯤이었나? 22년 초였나? 근데 결국 폭락을 했죠. 비트코인이 60K, 70K에서 15,000달러까지 결국 폭락을 했고, 그때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못 찾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휴지 조각. 말 그대로. 그래서 마치 진짜 코린이들을 구출하는 메시아 같이 툭 던져 주시고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한 번에 이제 시그널을 주시는 것 같네요. 만약에 구출을 안 됐으면은 이게 정말 이렇게 됐죠. 최고점에. 근데 지금 저 때와 속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제가 또 이제 나중에 그 한번 시나리오를 그린 게 있는데 이게 뭐 맞을진 모르겠지만 어, 이때는 뭐 천천히 유동성이 빠지면서 털어먹을 거 털어먹고 천천히 뺐다며. 제가 볼 땐 이번에 한 번에 뺄 것 같아. 한 번에. 한 번에 2022년에는 2025년 앞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하나, 이때는 미국에서 하나, FTX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 그래도 존경하는 트레이더 분 중에 한 분인데 정말 코리니 분들 참고하시면서 라방도 하시나? 3일 전에 한 번 하셨네. 3일 전에. 뭐 참고하시면서 어쨌든 모든 그 투자의 선택은 본인 선택이겠지만 인사이트 전반적인 여러 가지 큰 틀에 대해서는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정말. 그 조금 더 확실해지네요. 빅쇼트 확실해집니다. 하지만 시기는 저도 알지는 모른다. 알진 못한다. 아, 그리고 예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제가 예전에는 유튜브 하기 전에는 처음에 2018년이었나? 한번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그 뭐 욕망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코인이던 주식이던 전업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을 벌었으면 뭔가 쓰고 싶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뭐 부모님도 용돈도 드리고 주변에 뭐 지인들 뭐 친구들 맛있는 곳 한번 뭐 이제 샤라웃 하면서 플렉스도 한번 하기도 하고 뭐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뭐 명품 같은 것도 사고 싶고 막 이렇게 돈 쓰고 싶은 그런 것들. 근데 처음으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때 뭔가 차를 하나로 좀 제대로 된 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스파크 타거든요. 스파크. 엄마 거. 스파크. 그거 타고 그 연습할 겸 타고 다녔어요. 연습할 겸 타고 다녀가지고 그 단톡방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형님 뭘 사야 될까? 단톡방에 한 몇백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 좀 추천해 주세요. 어, 코린이 졸업 그때는 뭐 졸업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그때 2018년에 그때는 막 그것도 엄청 큰 거였으니까 왜냐 워낙 하락장이어서 차 좀 하나 살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독삼사 중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그때 이제 대구코인님은 아마 두 개를 타고 다녔을 거예요. 세컨드 카라.
그때 뭐 이제 뭐 벤츠였나? 벤츠랑 뭐 포르쉐였나? 페라리였나? 그래서 그때 추천을 해주신 게 이제 벤츠 E클래스. 그것도 정확하게 익스클루시브가 아니에요. 이제 약간 젊은 층이면은 익스클루시브가 아니고 그 아방가르드 2, 300.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걸 샀습니다. 어, 조언을 받아서.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그때도 지금 유튜브에 막 일기장 쓰는 것처럼 그때는 제가 뭐 DC 인사이드라고 해서 코인 갤러리 같은 곳에서 제가 제 관점들을 그냥 막 이렇게 내뱉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이제 벤츠 관련 막 이렇게 닉네임을 좀 이제 누가 지어줬어요. 사실 이게 비롯된 게 이제 여기서 비롯됐다. 정말 저는 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분이시죠. 아, 근데 씁쓸하네요. 저는 성공한 트레이더와 실패한 트레이더 사실상. 저는 뭐 앞으로도 뭐 이제 성공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스노우볼이 한번 크게 굴러가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코인 쪽에서도 한번 사업을 한번 하기로 했었거든요. 뭐 트레이딩 같은 비슷한. 근데 트레이딩 쪽이었는데 한번 이제 크게 좀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엔 사업 실패라는 꼬리표가 달라붙죠. 그리고 이제 뭔가 예전이랑은 다르게 원래 트레이딩을 하려면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기본 원칙. 일단 첫 번째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그러니까 쫓겨다니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포지션을 내가 들고 있고 확신이 있는데 내가 당장에 돈을 얼마를 더 벌어야 돼. 아니면 그 전에 손실을 좀 봤어. 돈을 더 벌어야 돼. 욕심까지 있어. 이러면은 내가 포지션을 공매도라고 시장이 붕괴될 거라고 예상을 해도 이거를 들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숏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어떤 알트코인들이 막 100%씩 200%씩 올라요. 그리고 뭐 내가 잡아놨는데 다른 것들도 막 5%씩 오르고 이게 막 와리가리 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방향이 딱 정해져가지고 그렇게 갈 건데 제가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예전이었으면은 넓게 좀 거시적인 관점을 보면서 그 포지션을 잡고서 그대로 쭉 이제 홀드하거나 아니면 그 남은 여가 시간을 좀 취미 생활을 하면서 보내면서 일단 기다렸다가 이제 수확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좀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확신하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데 당장에 눈앞에 이제 막 흔들리는 것들도 있고 복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스노우볼처럼 좀 이제 꼬이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언젠가는 뭐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오겠죠. 저는 이제 회복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노우볼이 루나 코인 폭락 스노우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거는 근데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루나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 거쳐가지고 그렇게 가긴 했는데 얼마 전에 바이낸스 그 청산빔은 그냥 1시간 만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기회. 기회는 있을 것 같고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가끔씩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댓글에서도 이제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때가 코인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면 뭐 기회는 많아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예를 들어서 그 기회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정말 제한적이었거든요.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막 이더리움 막 이런 식으로 막 트론 이렇게 좀 제한적이어가지고 먹을거리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뭐 어떠한 큰 변화가 있고 난 뒤에는 코인 쪽으로 많이 들어올 거라서 익숙하게 많이 코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기회는 많이 올 겁니다. 그 기회라는 게 허황된 꿈 같은 기회 말고 뭐 100만 원에서 뭐 이제 그게 뭐 몇십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00만 원에서도 몇십억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런 기회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 있기 전에 지금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 제가 볼 땐 가장 큰 관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 사이클은 밈에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알트 불장보다는 밈 쪽에서 많이 올 것 같고 뭐 주저리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네요. 좀 약간 좀 저도 하소연을 했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네요. 2019년.
뭐 비트맥스 2021년 그 막 도지코인 가제하면서 불장 오던 시기 제 인생 그래프가 딱 꺾인 시점이 2022년인 것 같아요 사실. 루나. 근데 사실 독원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매도를 어차피 나도 했으면 돈을 벌었었기 때문에 그걸 원망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때 루나의 임팩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0달러까지 거의 그렇게 수렴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FTX에서 USTC를 선물 상장을 하고 디패깅이 한번 됐다가 한번 회복을 했단 말이죠. 떨어졌다가. 그리고 2차로다가 완전히 폭락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금융 전쟁이 뭐 시작이 된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디패깅 됐을 때가 이제 마지막이었고 구출할 수 있는 탈출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좀 낙관했던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디패깅이 한번 시도가 됐다가 한번 회복을 했어요. 이게 회복을 한 게 아마 루나 그 재단 쪽에서 BTC로 가지고서 이제 USTC 리패깅 자금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이 하락하는 걸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폭락을 했고 그래서 2022년 이후에 뭔가 좀 이제 평행선이 좀 꼬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쫓아가는 느낌? 중간중간에도 약간 퀀텀 점프처럼 해가지고 기회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시드머니 생각해가지고 그릇이 그릇이 아직 큰 그릇은 아니구나를 인지하기까지가 굉장히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주저리 뭐 하소연을 하면서 어,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가 좋은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도 콘텐츠라도 많이 좀 남기는 거는 나중에라도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나름대로 올해 초부터는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하나씩 실현은 되고 있는데 그걸 마치 뭐 비관적인 영상을 일부러 찍는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비관적인 영상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큰 틀에서 먼저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날짜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저는 항상 경각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고 또 이제 레전드 트레이더 분이 어,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계시니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유튜브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특히나 코인 유튜브 자체를 안 봐요. 저는 워낙 또 이제 저만의 그 아집이 좀 있기 때문에 코인 쪽에서만큼은 저는 누구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안 하긴 하는데 어, 보다 보면은 참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참고나 근데 이제 모든 선택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많은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을 전파를 하시려고 이렇게 등장을 하시니 뭔가 좀 든든합니다. 코린이들 많이들 구출들 되겠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 시장도 코인 시장도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무조건 알트 불장 온다만 1년, 2년째 외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안 와도 떨어져도 그냥 계속 온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미 걷잡을 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간에 안 왔어. 6개월, 1년,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안 왔어도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다 같이 그냥 되는 거죠. 뭐 구독자들도 뭐 같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걸 뭐 탓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불장이 오면은 또 거기에 맞게 또 서로 좋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느낀 게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쨌든 개인의 선택이다. 참고를 하고 100%라는 건 없고 확률상으로 높은 확률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거 좀 이제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래서
저스틴 선의 그 트론 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루나 코인의 동원이나 탓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들이 보여줬던 임팩트는 굉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젠간 오겠죠. 그리고 BNB가 일단은 먼저 온 타이밍이고, BNB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NB 오고 트론 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베이스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미국이랑 중국이랑 같이 골고루 사이좋게. 아, 오늘은 좀 이제 횡설수설 말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뭐 이제 본론은 뭐냐, 다가올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비관적인 그런 것들만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포감 조장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럴 거였으면 요즘 보니까 막 스레드에서 그런 것들 하더라고요. 뭐냐면 뭐 호신용품 이런 것들을 본인 그 파트너 링크로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 하는 거는 문제가 없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호신용품, 비상식량,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 뭐 의약용품 이 패키지로 해가지고 본인들 사업체나 아니면 파트너로 이걸로 해서 구매를 하면 이거 파트너 링크를 통해서 한 10% 정도인가 5% 정도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어치만 사도 이게 떨어지는 게 1000만 원, 500만 원이니까 일부러 공포감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어, 비상식량, 호신용품.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에요. 뭐 소설이겠지만 이걸 가지고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내가 얻을 게 전혀 없다라는 거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20년 이후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플랜을 짰냐면 언젠가는 3차 세계대전이 오겠구나. 이제 그 메로나는 첫 번째 시작이고 두 번째는 완전히 한 번에 사라지는 날들도 올 수도 있겠구나. 그거 대비하려면 결국에는 머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왜 머니겠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양적 완화를 하면서 가짜 돈들을 많이, 가짜 돈은 아니고 돈을 막 이제 푸는 거잖아요. 돈을 양적 완화로. 아, 이거는 근데 이제 전 세계 부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게, 아, 언젠가는 리셋을 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종이로 돈들 늘어난 것들이, 부채 늘어난 것들이 이렇게 풀리는 것들에 뭔가 계획이 있을까? 아, 그 다음 계획은 그 부채를 줄이는 게 아니고 부채를 리셋 시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리셋이라는 게 한 번에 다 리셋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다가 이제 기존의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잠깐 이제 이동을 한 뒤에 어느 적절한 순간에는 정부의 빚이나 개인의 빚, 기업의 빚들을 다 같이 한번 리셋. 그리고 이제 화폐 개혁을 하는 거죠. 화폐 개혁. 지금 그렇게 갈 거는 같은데 여기에 그 전조 증상이 전에 있어야 되는 게 사실 경제 붕괴나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3차 세계 대전 같은 전쟁 과정 속에서 이걸 해야지만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거지. 절대로 공포감 조성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근데 이제 한국이랑 북한, 제가 또 이제 그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중국이랑 대만 이렇게 있으면은 양상은 두 개다. 둘 중 하나다. 양안 전쟁이 먼저 터지냐, 남북에서 먼저 터지냐에 따라서 분쟁에 대한 그게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로 인한 자산 시장의 충격이 크다라고 느낄 정도는 다른 주변 국가들의 국제 정세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무조건 이제 동북아시아가 결정을 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저리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아, 메시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대구쿠이님 한 번씩 뭐 구독하셔서 알림 설정해서 코인 유튜브 방송을 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많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서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또 이제 국제 정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